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번 주말 펼쳐지는 35라운드. 이 시즌 내내 이어졌던 전북과 울산의 우승 경쟁이 거의 결정될 수 있는 파이널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뭐 강등과 아챔 전쟁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 주중 펼쳐졌던 파이널 B의 35라운드 리뷰를 시작으로 주말 프리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 기자가 내가 이것 때문에 벌써 숨 막히는 것 같아. 와, 광주 서울전 4대3 서울이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비볐다고 이게 사실인지. 나는 이 프레스 사이트에 그게 오류난 줄 알았어. 일단 홈팀 광주 입장에서도 서울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3. 제가 역사적인 강원 포항전 5대4 경기 취재를 했었는데요. K리그가 이런 식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은 태풍 전야처럼 고요한 편이었습니다. 후반과 굳이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전반 광주가 확실히 좀 우위에 있었어요. 서울은 볼 컨트롤도 되지 않으면서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익수 감독 부임 후에 최악의 어떤 전반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전 한 명 퇴장당한 인천전보다도 못했습니다. 42분 첫 실점도 실수에서 비롯했습니다. 골키퍼 양한빈이 어설프게 걷어낸 걸 김종우가 잘 잡아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서울은 설상가상으로 기성용이 종아리 쪽을 다치면서 하프타임에 교체됩니다. 이때 누굴 꺼내냐? 차호연입니다. 차호연은 음주운전 건으로 8경기 출장 정지 받았고 그게 지난 경기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안 감독 기자회견에서 속죄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고 투입 이유를 말했고요. 서울은 차호연 투입 이후에 후반 초반 내리 2골을 헌납하면서 흔들립니다. 후반 18분까지 0대3 사실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 일부 서울 관계자들도 쉽지 않겠거니 생각했다고.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었을걸요. 네. 이렇게 좀 쫄리는 어떤 기분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으뜸의 어떤 클리어링 미스가 한번 나오고 뭐지? 조영욱의 중거리 슛을 뭐 윤보상이 쳐냈긴 했는데 슛이 날카로웠어요. 이거 뭐야? 분위기가 서서히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릴레이 골이 터지는데 타이밍 좋게 알렉스 자책골이 나왔고 팔로세비치가 고요한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합니다. 지금 팔로세비치가 출전한 3경기 연속골입니다. 지금은 조영욱이 좀 좋았는데 최근 에이스는 팔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웃프런트 왼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8 고딩인 강성진 어떤 쇼케이스가 펼쳐지는데요. 이 선수가 박스 안 우측에서 왼발 슛으로 골문 우측 하단을 찌르는데 약간 리아드 마레즈가 잘하는 어떤 그런 골, 로벤도 잘했죠. 그런 골을 터뜨렸습니다. 준프로 최초 득점이자 지금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는 순간이고요. 여기에 리빙 레전드인 고요한이 후반 42분에 결승골을 성공시키면서 대역전극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후반 반전에 이끈 거는 뭐 선수들의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전술 변화가 주요했다. 전후반 선수들 평균 위치를 비교해보면 오스마르가 후반에 기성용 자리로 한 칸 올라가고 미드필더 고요한이 최전방으로 한 칸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스마르의 2번의 전진이 2골을 만들어낸 것을 영상을 통해서 뒤에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반 수비진에서도 병모드로 활약한 오스마르를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고요한도 물론 좋았습니다. 고요한 하면 떠오르는 경기가 저는 2013년 4월 강원전이거든요. 그때 0대2로 끌려가는데 고요한이 투입되고 2골 1도움 하면서 3대2 거의 메시급 활약을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팀을 살리는 서울 DNA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주는 자멸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멸. 네, 이번이 선제골 넣고 역전패 당한 6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11위 광원과 승점차가 5점입니다. 선제골 넣고 최소 비기기만 했어도 6점을 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포항 강원전입니다. 포항이 4대0 대승을 챙겼습니다. 서울은 첫 골부터 네 번째 골까지 걸릴 시간이 23분이었습니다. 포항은 25분. 다른 경기장이었지만 뭐 비슷하게 경쟁하듯이 몰아치기를 좀 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돌아보면요. 포항은 신진호와 강상우를 2선으로 올리고 풀백 박승욱을 중미로 쓰면서 2, 3선에 변화를 줬습니다. 최근에 어떤 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체력도 좋지 않고 경기력도 좋지 않으니까 어떤 위기 타겟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강원은 경고 누적을 빠진 김영빈 자리에 아슐마토프를 세우고 중미 자리에 김동현을 선발 복귀시킨 것 정도가 변화였습니다. 전반은 골대 한 짜리씩 맞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활발한 전반전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후반엔 강원 김병수 감독은 초반에 잇따라서 선수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후반 초반 경기력은 반짝 괜찮았다. 하지만 반면에 김기동 감독은 변화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있는 선수들은 조금 믿고 맡긴 건데
강원의 어떤 공세를 이겨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포항이 공을 넘겨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득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21분이었습니다. 이승모가 올해 유난히 골대를 많이 맞추고 골대가 좀 빗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골을 터뜨리면서 좀 더 극적인 장면 연출했습니다. 세레머니를 하다가 눈물을 쏟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다는 거야. 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눈물까지 흘리는지 김기동 감독한테 원래 포지션이 미드필더로 돌아갈까 말하려다 꾹 참았다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 골이 일종의 어퍼컷이었어요. 강원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게 36분 신진호, 45분 박승욱 그리고 추가 시간 강상우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포항은 다시 7위로 올라섰고요. 3경기 남기고 승강피오와 7점 차. 이번 주말 결과로 잔류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사실상 잔류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네,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4대0 스코어가 지난해 10월 울산전 이후로 근 1년 만입니다. 가을에 강한 면모를 다시 보여줬고요. 강원은 또 수비 불안에 울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2골, 1골, 4골, 1골, 2골, 4골 계속해서 좀 다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잔류를 위해선 수비 안정화가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끝으로 김병수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성남 인천전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비슷했던 기세의 두 팀답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좋았던 형태, 비슷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변수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꼬였습니다. 성남은 김민혁이 부상당하면서 안진범이 이른 시간에 들어갔는데 10몇 분이었죠. 안진범까지 다친 바람에 좀 여러 가지 계획 꼬였고 인천은 사실 안정적으로 가다가 한 방의 승부를 노리겠다는 거였는데 실점이 너무 이른 시간에 나오면서 준비했던 것이 좀 어그러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성남의 6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박수일이 멋진 중거리 슛으로 포문 열었는데 김동원의 약간 움직임의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때린 볼이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 성남 공격의 포인트 왼쪽이라고 했는데 박수일의 활약은 이날도 빛났습니다. KOM도 박수일로 하는데요. 박수일 최근 활약 리그 최고의 왼쪽 날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남이 사실 굉장히 공격 시에 정적인 팀이에요. 근데 박수일이 왼쪽에서 엄청난 스피드와 속도로 역동성을 올려주고 있고요. 돌파도 좋았고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성남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인천도 반격했습니다. 무고사 대신에 최전방에 나선 김현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는데 동점골까지 넣었어요. 델브리지의 크로스가 난 너무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찍어서 올린 볼. 네. 거기 김현의 헤더도 좋았고요. 이거 카바니가 잘하는 겁니다. 맞아요. 좋았어요. 김현이 올 시즌 성남전 3경기 연속골을 올리며 까치 킬러로 자리매김했고요. 후반 양팀이 기회를 주고받았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 보이면서 조금 더 아쉬움이 큰 팀은 사실 성남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는 무승부로 마감하면서 양팀 모두 강등권 탈출에 대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주말 파이널 B 36라운드 프리뷰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7일 오후 2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 광주전입니다. 네, 그룹 B로 따질 때 선두와 최하위의 만남입니다. 그러네요. 포항은 이 결과로 잔류를 확정할 수 있고 광주는 이 결과로 다이렉트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중 경기를 치러서 지친 상태이지만 이 경기에 집중할 이유는 충분해 보이고요. 포항은 홈팬 앞에서 올 시즌 유독 홈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시원한 대승을 노립니다. 그동안 임상엽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승모, 신진호, 강상우가 모처럼 공격 쪽에서 좀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날도 강원전과 비슷한 라인업을 빼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체력 문제로 일부 포지션 변화 줄 수 있지만 지금 포항은 잔류보다는 아침까지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박승욱을 올리고 강상우 시프트를 쓰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침 결승에 맞춰서 뭔가 이거를 좀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그에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좀 일찌감치 꺼냈다는 그런 전가의 보도를 꺼냈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꺼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박승욱이 키플레이어다. 진짜 신데렐라네요, 박승욱은. 네, 박승욱이 측면 수비 수도를 잘했는데 원래 센터백이잖아요. 네, 근데 미드필더로 나서니까 수비도 잘해주지만 공격 가담을 했고 득점까지 날카로운 슛으로 지난 경기에서 했었죠. 이 선수가 강원전 한 경기에서 잘한 게 아니라 난 이 정도의 선수라는 걸 또 미드필드에서 보여준다면 포항은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욱이 뒤에 있으면 이득을 보는 건 신진호예요. 신진호가 지금 팀 사정 때문에 약간 그 수미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를 했는데 이 선수의 원래 포지션은 공미예요. 공격적으로 뛸 때 위협적인 선수인데 선수 본인도 공미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라시오스는 무리를 하면 뛸 수 있는데 무리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맞춰서 준비를 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광주는 최근 계속해서 멀티골을 넣고 있지만
문제는 수비입니다. 갑자기 선수 구성을 바꾸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점을 볼 때는 후반 교체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가 지금 뒤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몰아붙이는 그림, 어떤 의미에선 난타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포항하겠습니다. 서울전 패배 데미지가 광주가 패배 데미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도요. 포항 분위기에서 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 인천전입니다. 자, 이날 사실 대본을 준비해 놨는데 김병수 감독의 해임 때문에 네. 상당히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강원이 최근 4경기 무승인데 어쨌든 흐름에서 고비를 넘지 못하다가 무너질 때 확 무너지는 게 사실 지금 강원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네. 왜냐면 광주전에서도 갑자기 중간에 무너지면서 연속골 실점했고 포항전도 막판에 한번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어쨌든 뭐 김병수 감독이 이야기했던 대로 코로나 자가격리 후에 살인 일정을 치른 후 그 여파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데 체력 부담은 분명히 좀 확실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뭐 주중 주말 뭐 이렇게 이어지는 스케줄인데 네. 강원이 상대적으로 더 힘겨울 수밖에 없고 부상자 때문에 특별한 변화도 주기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감독이 바뀐 상황, 바꾸신 감독 대행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격 요법을 준 건 분명해 보이고 현재 강원 입장에서는 강원은 김병수 팀이라는 게 누가 봐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떤 여파를 줄 것인지가 이날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인천 최근 2승 1무, 뭐 조성환 감독은 뭐 지난 경기 끝나고 사실 내용은 좀 별로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파이널 라운드는 결과지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 무슨 상관입니까? 네, 아무도 기억 못해요 내용은. 어쨌든 잔류왕답게 인천이 확실히 승부처에서는 집중력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단 인천은 최하위를 면했고 이날 승리하면 무조건 잔류를 확정짓거든요. 무고사가 재활훈련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경기 때 투입하려고 맞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서 계속해서 재활훈련했다고 하거든요. 이날 출전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갈 길 바쁜 강원은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 좀 인천에 앞섰고 홈에서 강했다는 점을 믿을 텐데 주장 임채민이 흔들린 팀을 얼마나 잡아줄 수 있을지 그래야지 팀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수비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고 싶고요. 반면 인천은 집중력이 떨어진 강원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선수 누구냐? 움직임이 많은 시우타임 송시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인천 하겠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인천이 앞섭니다. 저도 인천 하겠습니다. 강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파이널 B 마지막 경기 오후 7시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성남전입니다. 제가 가는데요. 성남으로 상암으로 갈 것 같은 그 잠실로 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한번 되새기고요. 팬들도. 예. 네, 그날 야구도 열리고 아마 농구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량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상대한 팀이 바로 성남이었고 그날 1대1로 비겼습니다. 데뷔 전에 찬물을 끼얹은 감독이 바로 김남일. 이렇게 근 2달 만에 잔류 싸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지난 광주전에서 기가 막힌 역전승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어서 기세면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둘 다 좋다. 그러네요. 문제는 성남의 원정 성적인데 최근 원정 6경기에서 1승 5패. 홈에서는 무진장강하고 원정에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변모를 보였고요. 그런데 이날은 평소 원정길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잠실로 가야 됩니다. 성남 버스 아저씨분도 잠실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 월드컵 경기장 그 잔디 보수 공사를 하면서 파이널 라운드는 잠실을 임시홈구장으로 쓰거든요. 서울 입장에서도 낯선 경기장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중립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동 거리는 성남이 더 가까울 겁니다. 안익수 감독이 말했지만 누가 더 잠실에 잘 적응하냐의 싸움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두 팀은 이제 3경기 남은 상황이라 누굴 아끼고 할 여유는 없습니다. 이거 하고 쉬니까. 그렇죠. 산하 간격 경기라고 힘든 선수도 있겠지만 주전급 다 나올 것이고요. 서울은 주장 기성용이 종아리를 다쳤는데 큰 부상은 아니지만 경기 간격 고려할 때 출전은 좀 장담할 수 없고요. 기성용이 빠진다면 오스마를 위로 올리고 다른 센터백을 강상희 파트너, 차우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상희의 파트너로 둘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은 에이스 김민혁이 다쳤습니다. 이 부상 여파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햄스트링 쪽이라서 주말 경기 출전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인다. 김민혁이 이 선에서 공 키핑해주고 공 내주면서 그래서 잘했어요. 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 선수가 있어야지 공격이 조금 원활하게 풀렸던 건데 이 자리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에선 파룰세비치,
지금 3경기 연속골 넣었고 이제야 0점 조준이 된 모습입니다. 성남은 박수일로 하겠습니다. 지난 인천전에서 선제골 넣었고 지난 서울전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공격적인 윙백 역할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성남이 최근 들어서 전반 선제골이 많습니다. 서울로서도 힘겨운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슷한데 오늘.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예, 성남의 수비가 견고한 만큼 저득점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6일 펼쳐지는 파이널 A 35라운드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경기는 6일 오후 2시 열리는 제주 수원전입니다. 제주는 최상의 흐름 속 이번 경기를 맞이합니다. 최근 5경기 무패. 직전 경기에서는 시즌 최고의 경기력으로 대구를 5대0으로 완파했죠. 남규일 감독이 사실 견고한 수비 축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부터 공격적인 부분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제주가 치고 나가는 시점이 공격력을 폭발하면서부터였는데 그때도 후반기. 지금과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최근 5경기 무패를 하는 동안 매 경기 멀티골에 무려 15골을 넣었습니다. 이창민을 축으로 제르소, 주민규, 안현범이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찬스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주가 최근 5경기에서 때린 슈팅 세봤더니요 80번이 나왔습니다. 경기당 16번이에요. 예, 유효 슈팅 43번에 달하고요. 제주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윙포드 자리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라인 구축했거든요. 부상자나 결장자가 없는 데다가 지금 조직적인 측면에서 거의 절정이잖아요. 지난 라인업과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수원은 지난 전북전 대패 충격을 어떻게 씻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완패였는데 수원도 아침 진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빠른 반등이 중요하거든요. 수원의 스쿼드 상황을 보면 정상빈, 민상기의 컨디션이 좋다고 안타합니다. 특히 민상기는 경기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민상기가 수원 3백의 중심인 만큼 박건하 감독 입장에서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수원이 사실 이전에 이 전북전 이전 연승 거둘 때 수비의 힘이 좀 컸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호재라고 한다면 권창훈이 이날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건하 감독이 쪼코로라도 활용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권창훈이 후반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면 수원은 전반 최대한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거는 전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권창훈의 출전 여부는 이 선택지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양팀 올 시즌 1승 1무 1패로 팽팽했는데 흐름이나 경기력에서는 제주가 단연 앞서고 있는데 제주는 지금 이 흐름에 방점을 찍어주고 있는 스트라이커 주민규가 굉장히 좋거든요. 주민규 올 시즌 수원전에서만 3골 넣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보고 싶고요. 수원 헨리로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수원이 지금 물오른 제주를 상대로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데 민상기가 불확실하면 누굴 믿어야겠습니까? 헨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제주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제주 하겠습니다. 민상기 얘기해서 안 좋은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협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수원FC 최근 3연패에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3경기 연속 3실점 중이거든요.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은 게 확실히 여파가 큰데 좌우 윙백 김상원, 정동호 빠졌죠. 무엇보다 박주호의 공백 계속 말씀드리는데 상당합니다. 박주호가 수비 쪽 밸런스를 잡아주고 볼을 지켜주면서 팀 전체를 정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균열이 좀 왔거든요. 이날 대구전에는 김상원이 복귀를 하지만 박주호, 정동호는 여전히 뛰지 못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득점력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수원FC가 4-2-2-2로 전환할 때 공격이 상당히 위력적인데 무릴로, 한승규, 라스, 양동현 이 조합이 좋거든요. 수원FC가 기대를 거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주전 0대5 대패를 당한 대구는 후유증을 논하기도 전에 그야말로 날벼락 맞았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할로윈데이에 노마스크로 대구 번화가로 누볐다는 게 알려지고 결국 대구는 2일 해당 선수인 정승원, 황순민, 박한빈에게 자녀 정지, 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해야 되고 FA컵 우승도 노리는 대구 입장에서 지금 가뜩이나 스쿼드가 얇은 팀 아니겠습니까? 주전급 자원들이라는 점에서 전력의 타격이 상당한데 내부적으로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 선수들 다 빼지고 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잘못한 건 짚고 넘어갑시다 해가지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맞죠? 네. 정승환, 박한빈의 경우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난데 대체자가 있으니까 저는 황순민의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게 지난 제주전에서 안용우가 왼쪽 나섰는데 거의 그야말로 약간 좀 흔한 말로 털렸거든요. 이 부분이 대구의 좀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홍정훈의 출전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이 3백의 견고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 세 선수까지 빠지면서 넣을 선수가 없다. 지난 경기 라인업이 다시 한번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올 시즌 맞대결 1승 2무로 대구가 우위에 있지만 내용에서는 수원FC에 밀리지 않았거든요. 수원FC는
대구전에서 2골을 넣은 지난 울산전에서 100호 고지를 밟았던 양동현이 키플레이어로 보이고요. 대구에서는 최근 폼이 떨어진 최영은이 어떤 플레이를 해줄지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수원FC 하겠습니다. 대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반사 이익 볼 것 같습니다. 너무 똑같은데. 저도 수협할게요. 네, 흐름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가 좋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대망의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망의 현대가 더비 전북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이 소설의 끝은 어떤 결말이 될지 궁금한데요.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이미지는 올 시즌 K리그 1 34라운드까지 양팀 기록인데요. 와. 찬찬히 뜯어보면 득점은 전북이 5골 앞섰고 득실차는 10골 더 많습니다. 승점이 동률일 땐 지금 다득점 그리고 득실차 순으로 따지는데 이 점에선 전북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슈팅수 그리고 유효슛은 울산이 모두 앞섭니다. 아예 리그 최다. K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팀이 울산이라는 사실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경기당 평균 유효슛은 울산이 7.7개로 5.6개인 전북보다 2개 이상 앞서 있다. 이건 두 팀의 맞대결 기록을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슈팅 위치를 보면 전북은 박스 내 슈팅 비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구스타보 일류첸코를 이용해서 박스 안으로 어떻게든지 패스를 밀어넣어서 골을 만드는 걸로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찍어 눌렀다는 표현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울산은 박스 밖 슈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윤빛가람, 이동경, 박호, 원두재 같이 중거리 슛 능력이 있는 선수들로 활로를 모색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ACL 8강 맞대결에서 전북을 울린 이동경의 바로 그 골도 중거리 슛이었다는 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북이 득점이 더 많냐? 이건 적중률 차이라고 봐야 합니다. 유효슛을 골로 만든 비율이 전북이 31% 그리고 울산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골문 안으로 10개의 공을 보내면 3개가 골망을 흔들었고 반대로 울산은 2개 정도만을 득점했다. 울산은 유독 수비진에 막히는 슛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썼는데 기대 득점을 제가 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기대 득점보다 득점이 더 많았던 팀이 딱 2팀입니다. 울산과 전북이었어요. 전북. 네, 근데 그 득점 차이가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의 차이가 더 큰 팀이 누구였냐? 전북이었어요. 전북. 다시 말해서 전북이 결정력이 훨씬 높았다라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팀의 차이는 맞대결 기록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올 시즌 리그에서 3번, 아챔에서 1번, 총 4번 맞붙어서 울산이 2승 2무 무패를 질주하면서 5위를 점했습니다. 울산은 4번의 대결에서 3골 더 넣었고 경기당 슈팅, 유효슛도 더 높았고 점유율, 평균 패스 횟수도 더 많았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력적으로도 울산이 더 앞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전주성에서 유독 강했다. 홈에선 울산은 2경기에서 모두 0대0으로 비겼고요. 원정에서는 각각 4골과 3골 넣으면서 웃었습니다. 이 점이 울산 선수들에겐 굉장한 자신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최근 폼을 비교하면 그래도 전북 쪽이 낫다. 맞아요. 최근 리그 8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골.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했습니다. 기록 꼼꼼히 찾았네. 네, 경기력 자체가 좋습니다. 특히 지난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2, 3선 미드필더 중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백승호가 계속 잘해줬는데 쿠니가 살아나기 굉장히 커 보입니다. 쿠니, 김보경도 10월 이달에 선수 후보까지 오를 정도로 김보경도 좋고 송민규도 좋고 울산은 득점에는 큰 애로점은 없지만 컵 포함 최근 3경기 연속 2실점을 하고 있어요. 수비가 좋았을 때는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불안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분명하죠. 네, 아무래도 불투이스 부상 여파로 좀 보입니다. 이번 경기 뛰지 못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승수가 떨어진 에이스 이동준의 부상 여파와 주전급의 체력 고갈 때문에 최근에 잡을 경기를 많이 놓친 그런 사례가 좀 나왔고요. 사실 수협정도 후반에는 많이 뛰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겨우 이겼다고 하는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에선 더더욱 이동준의 출전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훈련장에는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수협전에서도 선수는 팀을 위해 복귀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나타냈는데 의료진에서 이번 경기 무리라고 판단해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은 수협전보다 높다고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준이 돌아온다면 팀은 분명한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전북의 경우에는 최용준, 최보경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문선민을 벤치에 남기고 아예 투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수삼을 4대0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도 김상식 감독이 같은 선택을 할지 아니면 선 문선민, 후 황교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변화를 줄 여지도 조금 많은 상태다. 그리고 지금 구스타보가 불투이스가 빠진 어떤 울산의
수비를 잘 공략한다면 이선 자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해보고요. 뭐 어느 경기나 선제골이 중요하지만 울산은 특히 전북을 만났을 때 선제골이 중요합니다. 최근 전주성 3경기에서 모두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고 최근 2경기에서 성적도 좋았으니까요. 그러네요. 어떤 식으로든 초반에 한 대 때리고 그러고 나서 조금 득점을 지키는 그런 경기를 해야지 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꼼꼼히 잘 준비했네. 힘들었어요. KTX에서 2시간 동안 그냥 숫자만 보느라고 눈이 빠졌습니다. 네. 자, 중요한 얘기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쫄보니까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소문잔잔치에 원래 먹을 게 없는 법입니다. 그래도 골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북이 울산전 무승으로 시즌을 마칠 것 같진 않고요. 최근 기세나 경기력 면에서는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승급부가 리뷰 앤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주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진짜 이번 주 결승전 펼쳐지는 주간이라 진짜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 기대감을 갖고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